그래서 흑사병은 이제 유럽은 1348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흑사병은 이제 아시아에서 온 건데 특히 중국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 흑사병도 중국서부터 왔지만 중국에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노출돼서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더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하게 흑사병의 원인이 대기근 때문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주장도 있다 이런 얘기죠. 뭐 흑사병이 뭔지는 여러분 대충 아시죠? 쥐가 많이 옮기는데 시체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랙데스 흑사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혈소가 침전이 돼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데 이게 이제 원나라 시기였던 중국에서 1334년에 허베이 그리고 우리 이제 한자로 화북 지방이죠. 허베이에서 시작돼서 이 중국 몽골 지역에서 약 2,500만 명 이상 죽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이게 몽골을 거쳐가지고 흑해 지역을 거쳐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서서히 확장돼 가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제 이 동양에서 온 중국에서 온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된 거는 그 제노바인이 크림 반도에 있는 식민지인 카파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 러시아를 횡단해서 온 타타르족하고 전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을 포위하고 있던 타타르족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도망갔나 보다, 이제 포기했나 보다 이랬는데 얘네들이 간 이유가 사실 흑사병 때문에 너무 많은 군인이 죽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서 공성기 있죠, 이렇게 성 안으로 돌을 쏴서 넣는 거. 거기에다가 자기네 흑사병 걸려서 죽은 시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흑사병이 옮기게 됐는데 그 중에 제노바 상인 하나가 이제 흑사병이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제노바로 이태리로 이제 왔는데 그 오는 동안에 이 배 안에 다 전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기차가는 데마다 이제 흑사병이 전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시작이고 1347년서부터 계속 이제 흑사병이 전 유럽에 이제 해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340년대에 약 2,50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이건 당시 유럽 인구의 한 30%에 해당한다 그럽니다. 사실 이 흑사병은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특히 대도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더 많이 피해자가 나타났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 88% 정도 죽었다 그러고 1700년까지 이렇게 한 400년, 300년 동안에 300~400년 동안 한 100차례 정도 흑사병이 유행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습니다. 사실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다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한 게 아니에요. 다 걸려요. 영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헨리 8세도 걸렸고 천일의 앤 할 때 그 앤 왕비 있잖아요. 그 왕비도 걸렸고 다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어떤 사람은 저항력이 있어서 며칠간 심하게 고열과 땀을 흘리고 나요. 그럼 낫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날 살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뭐 왜 옮기는지 이게 전염병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모이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다니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신부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 그리고 이렇게 흑사병이 돌리면 격리가 돼야 되는데 격리를 안 하고 그냥 같이 모여 있으니까 다 같이 죽는 거죠.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죽었고. 그래서 헨리 8세도 흑사병이 딱 들었을 때 알고 고향으로 다 보내고 이제 지방에 가요. 그리고 흑사병 걸린 사람 못 들어오게 해요. 왕이니까 뭐.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헨리 8세 역시 다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난 거지. 그리고 이제 흑사병이 어디서 많이 유태인들의 희생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은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구약 율법에 상당히 많은 부분 보면 이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지 무슨 병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병이 나면 율법으로 그 사람들은 마을 바깥으로 쫓아내라.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손 잘 씻어라. 이런 게 율법의 형태로 전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다른 기독교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정결하고 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안 걸리는데 기독교의 지역은 다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온갖 상상을 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집단 학살을 합니다. 뭐 심지어 독일 같은 데서는 유태인들을 이제 나치로 베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뺏고, 막 심지어는 수백 명씩 한꺼번에 화형도 시키고, 이게 이제 다수의 횡포죠.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고요. 하여간 뭐 유태인을 향한 저주, 광적인 흥분, 미쳐 날뛰는 지경이었다 그래요. 사실 관동 대지진 때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선인들이 그랬다. 조선인들이 또 거기다가 우물에 독 탔다. 그래가지고 또 죽창으로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을 찔러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사회가 극심한 이제 재난을 당하면 그게 지진이 됐던 흑사병이 됐던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전가해가지고 복수를 하고 그런 게 인간 심성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흑사병 때도 이런 거의 광적인 시기를 겪었죠. 근데 가장 그 흑사병의 그 큰 영향, 사회 경제적 영향은 뭐냐면 인구가 대폭 줄어들게 되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흑사병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일단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노동력이 귀해지니까 결국 영주와 노동 공급자인 농노 사이에 교섭력에서 농노가 더 많은 거예요. 인간 숫자가 예를 들어 절반만 줄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영주가 농노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극도로 부족하게 되고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봉건 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 결과를 얘기할 때 얘기할 거니까 그때 다 같이 얘기하겠습니다.